한국 불교 1600년의 역사와 그 세월을 같이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김천직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암산 김천직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입니다. 418년 육지왕 이면 아도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직지사라고 한 데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도 하상이 선산 도지사를 창건하고 항암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쪽에 큰 들이 설자리가 있다고 하여 직지사로 불렸다는 설과 고려 초기에 능녀가 절을 승천할 때 절을 측량하기 위해 살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측량하여 지었기 때문에 직지사라고 하였다는 설과 선종 가르침을 단적으로 포용하는 식지 임신, 경선성불에서 유래된 이른다는 설이 있습니다. 항암산 창건 이후 645년 선종유왕 14년에 사장이 승천하고 930년 경순왕 4년에 천무기 정수하였으며 936년 태조 19년에 능녀가 태조의 도움을 받아 크게 승천하였습니다. 당시의 중요 건물로는 대웅 대강민전, 대비로금당, 극락전, 원통전, 시장시황전, 응진전, 설법전, 선전가, 대장전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금속문으로 남아있는 대장전 비어가는 이슬의 대장전에 금자사정 593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1399년 정종 1년의 중근과 1488년 성종 19년 학조의 중수가 있었으며 1596년 선조 29년 예금들이 불을 질러 43동의 건물 가운데 천불전, 천왕문, 자하문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불타버렸습니다. 이때 법당 앞에 있던 대형 5층 목탑도 함께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창건 이후 생존하는 장로는 대웅전, 보물 1576호로 2008년에 지정되었습니다. 비롯하여 대웅전을 비롯하여 비로전, 극락전, 응진전, 관음전, 남을로, 명부전, 약사전, 설법전, 만덕전, 조사전, 제하당, 명월로, 정풍로, 사민각, 번종각, 일주문, 금광문, 사천왕문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1735년 영조 11년 태감이 중건한 대웅전은 앞뜰에 두 개의 삼층탑이 놓여있는 이탑식 중경형 가람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가구의 구성이 부재의 표현기법은 조선 후기의 건축적 특징을 잘 드러낸 것이라고 합니다. 생존하는 장로는 그 뒤 1602년부터 70여 년에 걸쳐 절을 중건하였는데 1681년 숙종 7년에 조동제가 쓴 사적기라는 당시의 규모가 8전, 3각, 12당, 3장, 4문에 정실만 352칸에 달했으며 주석 안자는 2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805년 순조 5년 이후부터 사세가 차츰 줄기 시작하여 퇴락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대대적인 중건에 착수하여 1966년부터 1981년 10월까지 10동의 건물을 중건하고 10동을 입원했으며 9동을 중수하였습니다. 그 뒤 1602년부터 생존하는 인물로는 대웅전 보물계 1576호, 대웅전 삼전불탱화 보물계 670호, 대웅전 수미단 보물계 1859호, 숙조 약사 예례자상 보물계 319호, 대웅전 앞 동서 3층석탑 보물계 606호, 비로전 앞 3층석탑 보물계 607호, 정풍로 앞 3층석탑 보물계 1186호 등의 중요 문화재와 건축 동국 제1가람 항암산 직지사로 들었습니다. 산문을 지나 직지사 꽃무릇이 피는 어석길로 걸어서 가는 길이 있어 희미하는 걷기 넘어가왔습니다. 겨울이지만 서로의 향긋한 설바람이 솔솔 경내로 들어서는 입구에 작은 매점 하나가 있는 곳을 지나면 입구에 볼당 김공일 하상 행적부와 오른쪽으로 산인대사 명성길 사는 한국 불교 1600년 역사와 세월을 간직한 항암사 직지사란 안내문이 있습니다. 직지사 경내로 들어가면 우측문을 닫아놓은 곳에 직지사 사적비가 항암산 직지사라는
일주문의 현판 글씨는 글씨로 인해 제출을 제수받았던 정조 때 최고의 민수 송화조 윤명이 붙여 인용합니다. 두 기둥 중 왼쪽 기둥은 천년묵은 쌀이나무, 오른쪽 기둥은 천년묵은 칡으로 만들어 세웠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위해 해체한 기둥목재의 DNA 수사를 한 결과 알려진 것과 달리 쌀이나무도 칡나무도 아닌 여지나무인 것을 밝혀졌습니다. 또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 살펴본 바는 숙종대인 조선 후기 건물을 확인됐습니다. 식지사 장문 스님은 일주문의 건물 연대가 전해진 것과 다르게 나와 아쉬움이 있지만 사실을 바로잡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일주문 건축 양식을 볼 때 조선 후기 때 건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일주문은 통상 사찰 입구에 들어서는 첫 번째 문입니다. 문의 기둥이 한 줄로 늘어서 있는 데서 위대한 명칭으로 한 곳으로 마음을 모으는 일심을 뜻하는 입주문을 사찰의 입구에 세운 것은 신성한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속의 번뇌를 깨끗이 씻어내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향하는 뜻이었습니다.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불도를 닦는 사람은 지극한 일심으로 부처와 진리를 생각하면서 일주문을 지나야 식지사의 대양문입니다. 숱한 사찰을 다녀보았지만 대양문이라는 건 처음 봅니다. 여느 사찰과는 다른 점이기도 하지요. 대양은 부처의 큰 강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식지사에만 있는 문이며 녹은 화장이 띄었다고 합니다. 천왕문이나 건강문처럼 형상은 없고 통로만 있다. 왼쪽으로 작은 문 하나가 있는 이곳으로 들어가 보면 만덕전과 해인도를 볼 수 있습니다. 식지사 만덕전은 T자형의 83칸 수심표 겹쳐마 팔각 지붕의 총 362평의 목조 건물입니다. 200평 규모의 대형 광장으로서 80평 규모는 소강의실 및 숙소 사용이 가능하고 35평 규모는 회의실 및 숙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 세면실 각 25평 만덕전 뒤쪽에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내부는 현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포기사 3분 스피치를 여기서 시험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만덕전 앞마당에는 하음 1성 법궤도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미로처럼 되어 있는 이 하음 1성 법궤도는 어상조사께서 법승계를 짓고 이를 다시 54각의 도장 문양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문양으로 만든 까닭은 깨달음이 경지에서 삼라만상의 진실한 모습이 도장을 직접 한순간에 나타남을 상징. 이는 곧 하음경의 해인산매를 뜻하기에 일명 해인도라고도 합니다. 언뜻 보면 미로처럼 복잡하지만 이 도안은 중심에서부터 어상조사 법승계의 첫 구절 법성원용 무이상의 법자로 시작해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 구례부동 명의불로 끝이 납니다. 즉 시작과 끝이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음의 요체가 행행본처 지지발표임을 상징하니 가도 본래자리요 이루고 이래로 출발한 그 자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식지사는 식지인심 김승승불의 도량으로 법궤도의 법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궤도를 따라 걸으면 법성을 발견하고 불성을 회복하는 인연이 맺어지기를. 건강문의 좌우측 대문에는 건강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건강역사는 코끼리보다 수십 배 이상 엄청난 힘을 소유한 천하장사로서 이 강력한 힘으로 사찰을 수호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문이라는 별도의 문을 갖춘 사찰이 있는데 이곳에는 건강역사가 조각이나 그림으로 수신되어 있습니다. 좌우측에 미적 건강과 나라인 건강이 오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감명을 상징하기 위해 1990년에 세웠다는 대강문입니다. 그리고 사천왕문을 들어서기 전 왼쪽으로 반듯한 돌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명제사가 14세와 15세에 연이어 부모님을 잃고 방황하다가 식지사로 왔다가 은행나무 그늘 아래 널찍한 바위에서 낮잠을 잤던 바위라고 합니다. 은행나무는 오래전 화재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바위는 신목화상과 사명제사의 법연이 쓰여있는 역사적 상서라고 하는 설명글이 있어 옮겨봤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무하고 무합니다. 식지사의 천왕문은
참 아름답습니다. 본래의 모습은 임진왜란 때 일부 피해가 있었고 후에 수단 배사가 보수했고 1776년에는 군수 신학 휴가 시주를 하여 사천왕 몸체를 수리하고 단청했다 합니다. 1890년에도 중수한 기록이 있다고 전합니다. 동서남북 가람을 수호하는 사천왕께 합장 방배를 하고 깔끔히 피하는 없는 길을 따라 본격적인 사찰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문 4개를 지나는 것만도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아름다운 소나무 사이로 만세루가 보입니다. 직지사의 만세루는 2층으로 된 누각으로 마당으로 들어가는 누화 진입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작은 소품들이나 공양이 상, 소를 부처님 전에 올릴 분들은 이곳에서 구매해서 갈 수 있습니다. 직지사의 가람구조는 선종 사찰 형태를 보이는 대표적인 질이라고 합니다. 불국사와는 크게 대비됩니다. 교종의 대표적인 사찰인 불국사는 배중조, 청릉도를 올라 자함을 지나야만 불국조 세계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얕고 깊은 깨달음을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직지사는 일종으로만 들어서면 바로 가람의 모든 정각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른바 선종의 동호존수, 깨치는 순간 이미 부처가 된 것을 상징적으로 잘 조화롭게 조성한 가람. 대웅전 앞마당의 배색이 예쁘고 독특합니다. 대웅전 앞 동서 3층 석탑은 보물 제606호입니다. 직지사 대웅전 앞에 동서로 서 있는 두 개의 석탑으로 원래 경북 문경의 도천사 터에 썰어져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두 탑 모두 각 부분의 양식이 같아서 일단의 기단 위로 3층의 탑신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장의 무축한 돌로 짜여진 기단은 4명의 목소리와 가운데에 기둥 모양의 조각을 주었습니다. 탑신의 각 층 몸돌과 지붕돌은 각각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뚜렷한 기둥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얇고 평평한 지붕돌이 밑면 받침으로 1, 2층은 5단, 3층은 4단으로 주었고 수평으로 이루어진 서만은 4기둥에서 빈약이 들려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려진 거대한 모습의 머리 장식은 1976년 탑을 옮겨 세울 때 새로 만들어 장식해 놓은 것입니다. 대웅전 앞 탑신의 1층 몸돌 높이가 지나치게 높긴 하나 전체적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기단이 1단이고 지붕돌이 들린 정도 등으로 보아 동해 신라시대의 작품으로 짐작됩니다. 탑신의 1층 두 탑을 중심으로 우측은 신금당이, 좌측은 육하당이 있습니다. 신금당을 대웅전에서 봤더니 구조가 독특합니다. 신금당 직지사의 대웅전은 보물 제1576호입니다. 대웅전은 중심 정각으로 석가모니부를 모신 정각입니다. 신라시대의 대웅전의 규모에 대해서는 미상이나 고려 이후 조선 초기 적어도 정종제까지는 2층 다스칸이 특수한 건물이었던 것으로 전제입니다. 그것은 사직계 대웅제 강릉전이라 하였는데 명칭부터 특이하여 혹시 당시에는 석가모니불과 비로자나불을 동시에 봉안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선조 35년 1602년 사성 인수 명례 등에 의하여 중창되었다고 합니다. 건물은 이로부터 150년은 후인 영조 11년 1735년에 준건되었으며 당시 준건에는 수변 하상, 전주지 서는 종익 그리고 태감 하상을 비롯하여 산중 대중의 협력과 세주로서 이룩되었습니다. 그 관계자는 상대목 동네 운수사의 취백과 도목수 서린을 비롯하여 목수 20여 명과 야장, 개화공, 도감, 그리고 하사, 종탈도감, 도화도감 등 50여 명의 산중대중과 900여 명의 시주가 참가하고 있는데 이 명장은 중창 상나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지 노군 합상에 의하여 연목 교체 및 기화를 번하 1929년 3월 1일에서 1970년 11월 30일 할 때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대웅전의 주위 석축 및 축제를 새로 조성하여 필력하였습니다. 다시 노군 합상에 의하여 재차 연목 및 기화가 번화되었고 1980년 8월에는 부분적으로
고식 금단청을 하여 오늘을 이루고 있습니다. 직수사 대웅전은 경북 유형문화재 제215호였는데 2008년 9월 3일 보물 제1576 대웅전 내부 불단은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좌우 약사 예례불과 아미타불을 모셨습니다. 대웅전 삼존불 탱화는 보물 제670호입니다. 후불 탱화는 영조 20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중앙에 석가, 좌우에 약사 예례와 아미타불을 봉안하였습니다. 후불 탱화인 영산 해상도, 약사 불에도, 아미타 불에도 3점은 모두 보물 670으로 시전되었습니다. 내부 또한 아름다운 채색 변화로 가득합니다. 대웅전 중건 당시의 벽화로 구름이의 선인, 오른쪽과 용화산 간센보살, 그리고 문수동자상이 그려져 있어 살펴볼 만합니다. 대웅전 수미단은 보물 제1859호입니다. 수미단은 불상을 모신 불단을 말합니다. 김천직시사 대웅전 수미단은 순치 8년 신유 4월 대웅전 황합산 직지사라는 1651년 묵스기가 확인됨으로써 대웅전의 중건과 함께 제작된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목조 불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68년 작품으로 보이는 삼존불상과 벽화단청, 그리고 1744년 삼존 후불탱화와 함께 예배재상과 한 세트를 이루며 조선진편에서 조선 후기 불전 건축의 내부 장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예입니다. 7세기 중반의 대표적인 천년 자료인 동시에 조선 후기 승리단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소재와 문양들을 장식하는 전가, 내부에 조각된 고부조의 투각과 화려한 채색법을 통해 조선 후기 목공의 진수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승리단의 장문과 조각적인 면에서 언해사, 운문사, 파괴사, 운운사 등 장문형 승리단의 계보 형식에 있어 가장 선물에 줄 수 있는 당시 불교 목적으로의 최고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느낄 수 있는 대웅전 법당의 천정 조각과 변화도 대웅전에서 담은 앞마당 석등과 3층 석탑, 만세리에서 송과까지, 그리고 황합산 산자락의 풍경이 참 성자각은 흔히 말하는 삼성각으로 칠성과 독성, 상신을 모신 정각에 독특하게도 우측에 안한존자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성자각 마당 한천 복을 전해준다는 불교의 나눔을 상징하는 포대화상을 지나 계단을 올라 윗단으로 가봅니다. 기치사의 향주씨는 대웅전 옆에 자리하며 노전스님과 부전스님이 사는 묘사체라고, 이곳은 직지사의 단풍길이며 무념, 무상, 무주,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고귀한 것을 마음을 새기며 사명 앞에는 하나의 등이 밝아지면 천년의 어둠이 사라진다. 곳곳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 잠시나마 마음을 전화시켜봅니다. 이곳은 오유지족은 나오의 오직리의 알기의 달족자, 이 네 글자 모두 입구자가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중심에 두고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상하 좌우의 각 방향으로 한 글자씩 개체하였습니다. 오유시종은 나는 오직 만족함을 알 뿐이다로 풀어낼 수 있으며 자신의 분수를 알고 적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해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맑은 물 한 잔으로 마른 목을 죽이고 마음까지 넉넉히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음전은 일명 원투분전이라고도 하며 간신보살을 모신 것입니다. 협시로는 남순동자와 세상용왕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후불탱화로 나타납니다. 대승불교가 나온 수많은 보살 중에서 간신보살만큼 대중의 신앙 대상이 된 보살도 드뭅니다. 모든 중생의 애한을 대사되기로 거두어주는 간신보살은 중생의 근기에 맞게 32응심으로 하현하여 중생을 구제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내게 있음을 나타내는 연꽃을 들고
미소를 짓고 있는 간신보살의 성호가 너무나 직지사의 사명각은 사명대사의 영평을 모신 곳으로 정도 11년 1787년 3분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지원으로 중상했고 현판 글씨는 박정희 대통령 친필입니다. 사명대사는 16세의 직지사로 출가하여 신묵대사의 제자가 된 이후에 30세 본사의 주지가 되셨고 임진왜란 때 구국 순사로서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 공조를 기리기 위해 별도로 독립된 건물에 영평을 모시고 있습니다. 직지사의 응진전은 고려 태조 14년 931년 명료대사가 창건하였으나 임진왜란이 중소되었던 것을 효종 7년 1656년 간음전으로 김문하였다가 뒤에 응진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그 후 주지 노곤합당에 의하여 중수되었는데 이때는 기와거나 단층이 석조 축대까지 신축되었습니다. 중앙불단에는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제아발라와 미륵보살을 휴시불로 모셨습니다. 응진전에 모셔진 나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 중 상수제자 16인입니다. 이들은 일찍이 말세의 중생에게 복덕을 성취하게 하고 정법으로 인도하겠다는 원을 세운 승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많은 명훈당과 함께 민간에서 신봉되어 나은 신앙을 명부지는 지장보살과 시황 및 그들이 거느리는 건속들을 모신 분각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중생조차 모두 성불한 뒤에야 자신도 부처가 되겠다고 맹세한 자기의 보살이며 시황은 살아생전 인간의 기업을 심판한다는 스승의 재판관 일꾼을 모신 정각입니다. 고려 태조 때 명료조사에 의해 처음 세워진 비로드는 천불상을 모시고 있으므로 천준전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병안에 모면한 3동의 건물 중 하나로 건년에 개수하였습니다. 정면 7칸, 측면 3칸이 맞대 지붕이며 크기는 50세평의 검단성을 하였습니다. 천불상도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3천불 중 성급 천불을 모신 것으로 지금은 개금불사가 되어 모두 황금 가사를 입고 있습니다. 비로전녀의 3단은 지로다나불, 로사나불, 석가모니불을 모셨고 법당 내부의 천불상은 많은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습이 각기 다릅니다. 불상의 재료는 경주 특산인 옥도를 사용하였는데 그 모습은 사방의 모든 부처님을 모셔놓은 듯 장엄합니다. 천불상 중 독특하게 벌거벗은 동자의 모습, 지금은 옷을 입었지만 모습이 다름을 하는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첫눈에 이 동자상을 보면 옥동자를 낳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니 받아보고 싶으나 아들을 원하시는 분, 비로자 부처님 바로 뒤에 서 계시니 참고하세요. 비로전압 삼성석탑은 보물 제607호입니다. 통일신라 지리석탑입니다. 1976년 보물 제60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병전압 삼성석탑과 함께 도천사지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단성으로 형성된 기단 위에 삼성이 탑신을 올렸습니다. 바닥부는 넓적하며 그 위로 여러 장의 숫개로 조성된 2단의 개인을 두어 기단을 받쳤습니다. 탑신부는 탑신석과 어깨석이 각각 한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청 탑신석이 이 삼성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비례가 적절합니다. 전체 높이는 약 900cm이고 상륜부는 1976년에 복원되었습니다. 또한 비로등 앞에는 수령 500mm 넘는 특정 나무가 있습니다. 눈여겨보셨습니다. 약사전내 숙조 약사열애자상은 보물 제319호입니다. 약사전은 동방유희광 정토를 포술시킨 법당으로 약사열애가 보완되어 있습니다. 아미타 신앙이 사후의 신앙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에 약사열애 신앙은 현실적 이익을 판다고 합니다. 따라서 약사열애는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물리치는 힘을 갖고 있는 부처로 대중의 신앙 대상이 되었습니다. 왼손에는 약사열애의 특징적인 모습인 약함을 들고 있습니다. 약사전내 약사 석조 열애 자상은 강괴와 불상을 하나의 돌로 만들었습니다.
불상의 머리는 민머리이고 정수리 부근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 육개가 큼직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얼굴은 마모가 심해 세부 표현을 자세히 살필 수 없지만 둥글고 원만한 인상입니다. 옷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어깨에만 걸쳐 입고 있는데 옷에는 평행 계단식의 무늬 옷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올려 손끝이 아래를 향하고 있고 왼손에는 약함을 대고 있어서 이 불상이 약사 예례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의 몸에서 나온 빛을 형상화한 광대는 폭이 넓어 맥시 있는 모양은 아니지만 덩쿨 무늬와 붉은 무늬를 시대 장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부 표현이 중간해졌으며 광대의 무늬도 때름미가 들어든 점으로 보아 통일신라 후계의 양식을 개성한 약사 예례 자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성북 박물관에 보관 중. 약사 매물로는 주지 하상의 거스로서 주지 녹원 하상에 의하여 정창되었으며 본래는 7칸이었으나 현재는 정면 9칸, 측면 3칸의 팔딱지붕입니다. 크기는 총 53.86평이며 하장 금단층을 하였고 석백실과 시자실을 겸하여 잘 정비된 건물입니다. 모든 이에게 다음과 같은 밝음을 지나는 집으로 현재 해주실로 사용됩니다. 정각을 돌아보고 옛 건축류가 있는 곳을 지나 오른쪽으로 가면 전통차 마시는 곳이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지만 바빠서 그냥 통과했습니다. 청풍로와 설법전 가는 길에 얼핏 보면 편안한 돌 의자 같은 성물 5개가 있습니다. 석조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가? 서들장과 망일전은 비로전에서 설법전을 오는 이 길도 참 아름다운 길입니다. 설법전은 측면 1, 2층은 3칸, 3층은 2칸, 정면 11칸의 팔딱지붕으로 총 295평의 복합 건물로 1층은 후원, 식당, 2층은 스님 방사 및 템플스테이 숙소 3개, 3층은 템플스테이 운영 공간 및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법전 정풍로는 주지 녹원 하상에 의하여 신축되었는데 형태는 팔딱지붕이면서 기틀을 낸 기역자형입니다. 본래는 7칸이었으나 현재는 정면 3칸, 측면 5칸의 건단청 건물이며 크기는 총 91.76평입니다. 이 건물은 현재 본사의 승보 유물 전시관인 박물관으로 사용 중이었는데 저희들은 늦게 관계로 볼 수 청풍로 앞 3층 석탑은 보물계 1186호입니다. 청풍로 앞 3층 석탑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에서 동남쪽으로 약 6km 되는 원동에서 낙동강가를 따라 1km 떨어진 강창 부락의 강낙사지에서 무너졌던 탑으로 1928년 당시 선상군청 앞들에 옮겨 복원하였고 1980년 10월에 다시 현재 자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관련된 사진을 보면 1917년 만에 하더라도 완전한 상태였으나 거기 일제강점기 말에 도굴부경에 파괴되었다고 전합니다. 1993년 보물계 118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청풍로와 설법전 사이 마당에는 크고 다한 불상과 탑 성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쯤은 둘러볼 만하니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스님들 수행 공간을 지나 사물이 보관된 본종각과 대웅전 앞 정령을 담고서는 오른쪽으로 돌아 사춘왕문을 나서는데 들어올 때 바라보았던 모습과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오고 가면 사춘왕문 옆 왼쪽 길 소수를 들린 김에 옆길을 걸어뜨린 작은 성각 하나와 종무소 그리고 문경 도천사지 동서 3층 석탑은 보물계 606호로 대웅전 앞에 석탑이고요. 비로전 앞 3층 석탑은 보물계 607호, 청풍로 앞 3층 석탑은 보물계 1186호입니다. 이 탑은 통일신라 시대 석탑으로 단층 기단 위에 단아한 3층 중형탑을 세웠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삼북면 서중리 도천사
설치해서 1974년에 직지사로 옮겨갔습니다. 삼탑7의 가람백기 사찰로 추정되며 일수에는 조선국사가 조천사에 장만할 때 조선하고 전해집니다. 석탑의 형식은 직지사 개인전학의 석탑 양식과 동일합니다. 직지사의 개불도는 보물제 2026호입니다. 1803년에 제작된 개불로 현재 알려진 19세기 개불 중 가장 이른 A에 해당하고 규모도 가장 큽니다. 머리에 보관을 착용한 보살형 본尊이 양손으로 인꽃을 받쳐들고 전면을 향해 당당하게 서있는 독전 형식의 개불도입니다. 개불 하단에 쓰인 하기를 통해 직지사의 중심으로 경북 권역에서 활동한 제안을 비롯하여 위전, 탐잠, 부첨, 신화 등 총 13명의 화승이 제작한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제사 공원의 대표 평화의 탑은 목조 건물로 멋지게 득 서있는 모습이 아주 웅장합니다. 평화의 탑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보듬는 사명제사의 호국정신을 담아 건축한 대규모의 5층 목탑입니다. 신라 항공사 9층 목탑을 참조해 만들어졌고 높이는 41.2m라 된다고 합니다. 사명제사 공원은 인근 직지사와 화학산을 연계한 문화, 생태, 체험형 관광지로서 공원 개관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원 내 다양한 시설 안내 및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에 대한 예약,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사명제사 공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활동과 더불어 신소와 정신을 치유하고 쉬어가길 바랍니다. 사명제사 공원은 직지문화공원과 세계도자기 박물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지사 인근의 직지문화공원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공원 한쪽 외곽에는 길이 170m에 이르는 전통 성곽과 담장의 공원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원형 음악 분수가 음악에 맞춰 화려한 분수 소리를 연출합니다. 많은 조각과 CD 등 야외 전시장의 모습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000명이 동시 관람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에서는 각종 문화공연을 엽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단원을 위한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직지사 입구에는 세계 도자기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도자기와 그 스타일의 전시, 이들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자기 제작 과정과 나라별 도자기의 특징도 파악이